그럼 대희가 읽어보자. 어느 회사에서 판매하는 문제는 처음 아니 위에 필수의 제 8번. 소리의 강도 소리의 정도 P와 P와 소리의 크기 D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D는 신로그 P 제로분의 제로분의 P 단 P 제로는 상수 어느 지점에서 소리의 크기가 55예요. 50 데시벨 같은데? 10dB일 때 소리의 강도가 10 글쎄요. 마이너스 7승 와트인가? 와트 제곱 어. 와트 퍼 제곱미터. 제곱미터일 때 이 지점에서 소리 크기가 120 데시벨. 데시벨 이상 150 데시벨 이하일 때 소리의 강도의 범위를 구하시오. 나도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서 너네가 파악해야 되는 거는 P0는 상수.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야. P0는. 그러니까 변수는 D와 P죠. 변하는 게 P가 변함에 따라 D가 변하겠지. 그러니까 P가 지금 뭐냐면 소리의 강도고, 얘가 소리의 강도, 얘 소리 크기, 소리 크기. 뭐 크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다르겠죠. 하여튼 소리의 크기가, 그러니까 얘가 강도가 P고 크기가 D니까 세 번째 줄에서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소리의 크기를 언급했으니까 이게 50이 D 자리에 대입이 돼야 되고 강도라는 것은 P에 대입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사실은 뭐냐면 P0를 알려준 거죠. 왜냐면 이제 대입하면 50은 10 로그 P0분의 P자리에다가 얼마 대입해야 돼? 소리 강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면 좌변 우변 0, 0 약분하고 10으로 약분하고 그러면 얘가 이제 우변에다 그냥 5라고 쓰면 좌변에서 정리해야 되는 건 뭐겠어 얘들아? 일단은 로그에서 진수에 뭐가 나왔지? 나눗셈이 나왔잖아. 진수에 나눗셈이 나왔으니까 로그 10의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로그 P0 로그의 뺄셈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러면 로그의 P0가 얘는 사실은 마이너스 7이잖아. 진수의 주소 앞으로 나가면 얘가 사실 10의 10이니까 마7 마오니까 일단은 로그 P0가 마이너스 12이고 여기에 10이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 건우야 여기 앉아라. 여기. 그러면 따라서 P0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일단은 상수값을 구했어.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원하는 게 이 지점에서 소리의 크기가 그러니까 이게 D가 120 이상 150 이하가 되게끔 만들어주라는 거거든? 근데 D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당연히 10하고 로그하고 P0에 10의 마이너스 12승 이제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의 소리의 강도의 범위니까 그때의 P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는 부등식을 잘 이제 뭐 연산할 때 일단은 10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0, 0, 0 약분하면 이 가운데 거를 우리가 정리하면 로그에서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로그의 뺄셈으로 로그 P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승이거든.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12가 저 앞으로 나가면 뭐가 되겠어? 플러스 12에 로그 10의 10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12야.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12고 계산하면 얘가 12 이상 15 이하가 되는 거지. 그럼 또 각 변에서 뭘 빼줘? 12를 빼줘. 그럼 얘는 0, 로그 P, 그럼 3. 그럼 얘들아 이 P라는 거는 지금 진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진수끼리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0을 로그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얘랑 똑같이 밑을 맞추고 로그 10에 10까지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얘를 어디로 보내라? 진수의 지수로 보내라.
그 다음에 로그 P, 그 다음에 얘는 로그 10의 10의 3승. 그리고 나서 진수끼리 비교를 하는 거야. 따라서 P는 10의 0승이 얼마야? 1 이상 몇이야? 1000 이하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고 9번, 아니 그 9번이 아니라 그 밑에 8-1, 8-2 지금 풀고요. 다 푼 사람은 옆에 연습 문제 풀고 연습 문제도 다 풀어온 사람은 선생님한테 갖고 와. 채점 좀 해보게. 너는 왜 늦게 왔어? 늦어졌습니다. 혜경인가? 빨리 와. 그냥 데이 옆에 누구지? 이제 아 유재구나. 그래 그냥 앉아. 추석기 뽑아놨는데. 채점 해볼게요. 그 뭐야 밑에 있는 문제. 밑에 것도 풀어봐. 맞지? 해볼게요. 서연이는 어디 있어? 잘했네. 서연이 여기 풀어. 그럼 이거 푸는 거야? 네. 여기 잘했는데 여기 풀어라. 혜경이는 안 했냐? 빨리 와. 빨리 해. 이거 해놔? 지원이는? 잘했어. 옆에 거 풀어. 주원이. 이것도 해봐야지. 8-2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8-1번 거의 다 맞았거든? 8-2번 해줄게요. 8-1번은 만약에 지금 못 푸는 사람은 최대한 자기 힘으로 해버릇해야 돼. 지금 거의 다 맞았어. 거의 다 맞았는데 내가 틀렸다는 거는 등급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큰 거야. 집에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푸세요. 8-2번 어느 기업에 지원이 읽어보자. 어느 기업의 매출액이 내년 9% 증가한다고 할 때 이 기업의 매출액이 현재 3배 이상 되는 것은 능력적인 것이요. 단 로그 1.0는 0.02, 로그 4는 0.48로 계산한다. 자 여기서 일단 밑줄 좀 쳐볼까? 매년 5%씩 증가. 자 이거 외워버려 이제. 거기다 써. 곱하기 1.05. 네. n승 이렇게 할까? n승까지 까먹으니까 n승까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 선생님이 해줬었는데 또 많이 까먹은 것 같아. 이게 일단 5% 증가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값을 a라고 한다면
5% 증가를 사실은 너네가 한 번쯤은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생각을 해봐. 5% 증가라는 말 앞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그 원래 값의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에서도 언급을 자세하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A라고 미지수를 내가 설정을 해야 돼. 그럼 A에서 A의 5% 증가 이거지. 따라서 A로 공통인수 묶으면 1 플러스 100분의 5. 근데 이 100분의 5라는 게 뭐냐면 0.05기 때문에 A에 곱하기 1.05를 하면 5% 증가한 값이 나오지. 근데 이 값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5% 증가된 값을 구한다라는 거는 곱하기 1.05를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거든. 그러면 A라는 값에서 처음에 출발을 한다면 1년 후가 되면 A에 곱하기 1.05가 돼. 근데 2년 후가 되면 이 값에 곱하기 1.05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값에 곱하기 1.05를 하니 결국에는 뭐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 지수가 늘어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일단 요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내 머릿속에 있진 않잖아. 암기를 해야지. 그래서 매년 5%씩 증가한다고 할 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럴 수도 있어. 매출액이 아니라 뭐 자동차를 샀는데 그게 매년 5%씩 이제 자동차 예를 들어서 너희 집에서 자동차를 샀어. 근데 그걸 10년 정도 집에서 썼어. 그 나중에 이제 뭐 중고차로 팔 때 원래 값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굉장히 값이 깎여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뭐 감가상각 이런 단어가 또 등장하기도 해. 그럼 예를 들어 매년 5%씩 감소한다. 어떤 거의 값이 5%씩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 얘만 바뀌는 거지. 이렇게. A에서 원래 값의 5% 감소가 되는 거잖아. 감소에 대한 문제는. 그럼 A에서 A의 5%가 감소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럼 1-100분의 5는 계산하면 100분의 95가 되지. 그럼 0.95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1.05와 0.95의 의미는 뭐냐면 1을 기준으로 5% 증가하는 게 1.05가 되는 거지. 여기를 그 퍼센트로 생각을 하면 돼. 기존의 105%가 되는 거야. 기존 값에서. 얘는 기존의 값의 95%가 되니까 깎여 나가는 거지 계속.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어떤 기업의 매출액이 보고 매년 5%씩 감소한다고 한다라고 하면 0.95의 X승 내지는 뭐 N승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찌됐건 증가와 감소는 원리는 같으니까 요 정도 내용은 한 번쯤 복습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원래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 하자. 근데 매년 5%씩 증가를 한대. 그러면 곱하기 1.05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몇 년이 지났는지 X년이라고 한다면 X년 후라면 지수의 X를 붙여야 되는구나. 근데 이 기업의 매출액이 현재 값을 A라고 잡은 거잖아. 그럼 3배 이상. 그럼 3배면 3회인데 이상이니까 여기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식은 이거야. 한번 풀어봐 얘들아. 그리고 항상 로그 문제는 선생님 뭐라고 했지? 요거를 항상 예의주시해서 보면서 풀어라. 그랬죠? 1분 줄 테니까 스스로 풀어봐. 당연히 양변에 로그 취해야지. 로그 1.05가 등장했잖아. 나는 1.05로 식을 세웠는데 로그 1.05가 나왔으니까 양변에 로그 취해야지.
그러면 A 약분할게요. 이렇게 양변에 A 약분하고 A가 음수일 리는 없지. 어떤 기업의 매출액이니까 A 약분하면 이렇게 남았는데 X가 지수에 있으면 내가 못 푼다고 했어. 얘를 내려주려면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했지. 그걸 우리가 로그로 쓴다고 했었잖아. 양변에 로그를 취해도 되겠나? 부등호 방향은 어때요? 그대로야 바뀌어? 그대로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로그를 쓴 건 상용 로그를 말하고 상용 로그는 밑이 10이니까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진수의 지수가 됐으니까 x 이렇게 얘 내려주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값이 나온 거지. 얼마냐면 얘가 0.02x가 된 거지. 0.02x 크거나 같다. 0.48. 그럼 양변에 100배 100배 해버려. 그럼 2x는 크거나 같다. 48. 따라서 x는 24 이상이니까 24년 후에 매출액의 현재 3배 이상이 된다. 엄청 오래 걸리네요. 5%씩 매년 증가해도 24년이 돼야 3배 이상이 되네. 그지? 그 다음에 93, 94페이지 오늘 남아서 풀고 가고 삼각함수. 드디어 들어갔다 삼각함수. 이거 지금 반도 못했어요. 일반과 시초선과 동경. 근데 외워야 돼. 기본 개념은 집에 가서 외워야 된다. 선생님이랑 이해가 됐으면 집에 가서 외워야 돼. 왜냐면 이거 기본 그 용어기 때문에 용어를 본인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워야지.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우거든. 얘들아 이거 양쪽 끝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상태를 직선이라고 해. 그래서 양쪽에 이 화살표를 붙여서 이러면 직선 AB야. 그 여기다 숫자 붙이면 수직선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만 뻗어나가는 거를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해. 그래서 반직선 AB라고 하면 얘는 직선과 다른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쭉 선생님이 요만큼만 그렸지만 일로 계속 무한대로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 그럼 점 A가 여기 있고 점 B가 여기 있을 때 직선 AB나 직선 BA나 같은 직선을 말하지. 근데 반직선을 달라. 반직선 AB라는 건 뭐냐면 얘가 출발점이야. 그 다음에 B가 뭐냐면 방향을 뜻해. 방향. 도착점이 아니야. 방향. 도착하면 끝나야 되잖아. 끝나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이쪽은 직선이니까. 그래서 반직선 AB라고 하면 A에서 출발해서 B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 B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랑은 어떨까? 다르죠. 얘는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걸 말하거든. 당연히 다르지. 이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 다른 곳에 가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얘들아? 얘는 선분 AB지. 얘는 멈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길이를 잴 수가 있죠. 그래서 선분의 길이. 얘는 A가 출발, B가 도착인데 방향은 의미가 없어. 왜냐면 선분 AB나 선분 BA나 똑같거든. 자, 아무튼 여기서 반직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선생님이 잠깐 복습을 해줬는데 반직선 OX라고 하면 뭐겠어? 얘 여기다가 그냥 참고로 알아놓을까? 이렇게 하고 이 반직선 OX 동그라미 할까? 얘는 반직선 OX이기 때문에 O에서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X가 있는 방향으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반만 직선인 어떤 직선의 형태를 갖는 애다. O에서 출발했다. 그 얘기야. 그리고 반직선 OP가 또 있죠. 근데 각 XOP를 결정한대. 왜냐하면 둘 다 O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반직선과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반직선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둘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야. 그 각 XOP를 결정할 때 각 XOP의 크기는 다시 말하면 각의 크기는 반직선 OP가 고정된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점 O를 중심으로 얘까지 회전한 양을 말하는 거야. 회전량. 각도는 뭐라고 얘들아? 회전량. 잘 봐봐. 이거 봐. 잠깐만 명칭을 좀 볼까? 이게 고정되어 있다. 이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통 기준점이 이제 X축이 될 거야. 얘가 OX야. 얘를 시초선이라고 해.
단어 같은 거는 외워야 돼. 얘 시초선이. 근데 얘가 요 반직선 높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이 회전한 그 양이 요만큼이 뭐라고? 각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각에 대해서 또 시초선에 대해서 그리고 얘는 뭐냐면 동자가 움직일 동. 경은 경계선 할 때 그 경자야. 그러니까 경계선이 움직였다 이거야. 이렇게 움직였다. 얘가 동경이야. 얘는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한 바퀴 돌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몇 도? 360도만 배웠죠.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게 회전한 양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치하면 360도잖아. 근데 이렇게 370도 또 갈 수 있지 얘가. 그래서 이게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래프로 이제 우리가 옮겨서 함수를 살펴보게 될 거야. 근데 찬찬히 하나하나 단어. 일단 우리 지금 처음 배우는 단어. 동그라미 해라 시초선. 이때 반직선 OX를 시초선. 움직이는 경계선 동경.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하는데 약속을 해야 돼. 언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이야. 요렇게. X축 기준으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게 양의 방향. 그럼 이게 내려가는 건 뭘까?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계 밑줄 치면서 외워. 시계 반대 방향 양의 방향, 시계 방향 음의 방향. 회전하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면 양의부 플러스를 어디다가? 각의 크기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제 시초선인데 얘가 이제 30도만큼 왔어. 그럼 그냥 얘는 플러스 30도야. 근데 얘가 요만큼 대칭인데 밑으로 30도만큼 왔어. 그리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30도라고 보면 돼. 그거다. 밑에 시초선은 처음 시작하는 선이고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라는 뜻이고 각의 크기는 양의부호는 뭐 한다? 생략한다. 귀찮으니까. 일반각. 여기부터 이제 외워야죠. 어떤 동경 OP가 나타내는 함각의 크기를 알파라 하면 XOP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각. 얘를 일반각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거야. 두 개를 선생님이 비교해 줄게. 시초선이 이렇게 둘 다 있어. 여기가 5야. 근데 어떤 애는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 가서 4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어. 근데 얘는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40도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사실은 얘는 360에다가 40도를 더 돌았잖아. 그러면 몇 도야? 얘는 이렇게 돈 거야. 사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얘는 400도가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포개지겠지. 어차피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400도라고 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안 느껴지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400도를 표현할 때 한 바퀴 돌고 40도다 하면 얘만 보면 되잖아. 그지?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똑같은 각인데 얘는 한 바퀴,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40도를 갔어. 그러면 두 바퀴는 몇 도야? 720도에다 40도 더하니까 몇 도야? 얘는 사실은 760도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안 오잖아.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일반각의 형태로 360도를 몇 번 돌았다? 2번 돌고 40도만큼 더 갔다 하면 얘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뭐야? 얘가 뭐야 얘? 몇 바퀴 돌았나, 그치? 회전한 바퀴수지. 얘는 이제 실제로 동경이 멈춘 지점. 그럼 이것의 의미는 여기 잠깐 봐봐.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얘가 360을 넘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약속을 했어. 얘를 알파라 했을 때 0 이상, 모 미만. 360 미만이어야 의미가 있잖아. 360 넘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그지? 그 얘는 뭐냐면 정수로 해야 돼. 선생님 왜 자연수가 아니에요? 몇 바퀴 돌았는지인데? 반대로도 돌. 그렇지. 얘가 거꾸로 돌 수도 있거든. 봐봐. 얘가 봐봐.
똑같아. 이만큼 요만큼에서 멈췄는데 사실은 얘는 요렇게 됐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가 40도라면 얘는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돈 걸까? 360이 돼야 되니까 합쳐서 마이너스 320도를 돈 거지. 음의 방향으로 320도 돈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320도 하면 또 어때? 감이 잘 안 오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360도만큼을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그러면 여기까지 왔지.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나서 다시 40도를 적어줘야 내가 편하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게끔? 정수가 되게끔. 양수도 될 수 있고 양의 정수도 될 수 있고 음의 정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 알겠죠? 얘는 약간 나머지의 느낌이지. 얘는 몫의 느낌이고 약간. 자 그러면 일반각에서 중요한 내용이 요거 좀 네모 좀 하고 익혀야 돼 이제. N은 정수죠. N은 정수지만 내가 공부를 혼자 할 때 어떤 느낌을 갖고 있으면 되냐면 회전한 바퀴수 이렇게 생각할까? 뭐 물론 당연히 양의 방향도 가능하고 음의 방향도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이 알파는 얘로 이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얘는 약간 나머지의 개념이고 여기다 밑줄 0 이상 360 미만으로 한다. 왜냐면 이게 넘어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고친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용어들 다 외워야 돼. 집에 가서 오늘 자습할 때 외워도 되고 제발 복습하세요. 4분면의 각인데 4분면 하나 옆에다 그려보자. 얘들아 X축 Y축 그려봐. 이렇게 할까? 우리 이렇게 하고 로마자로 이렇게 쓰면 얘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죠? 그래서 디귿자 모양으로 가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서 4분면의 각이 뭐냐면 어떤 애를 동경을 그렸더니 여기에 이렇게 그려졌어. 점피가 있고 반직선 오피가 여기에 있어. 그래서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동경이 어디서 멈췄어? 1사분면에서 멈췄지. 그러면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2사분면에서 멈췄어.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용어니까 받아들이자. 원점 5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축을 시초선으로 잡았을 때 동경 OP가 쭉 해서 마지막에 있는 그 동경의 위치 멈춘 지점을 1사분면이면 1사분면의 각, 2사분면 2사분면의 각 그거다.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 그리고 요거 별표 하나. 아이고. 근데 선생님 축에 딱 겹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 중학교 때도 나왔어. 근데 요거 몇 도야? 여기 90도, 그 다음에 여기 180도, 9, 28이니까 여기 9, 3, 27이니까 얘는 270도, 여기는 360도죠. 9, 18, 27, 36 이렇게 좀 외우고. 요게 이제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그 내용들이야.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 좀 하고요. 자, 세타, 각 세타, 요렇게 써볼까? 이렇게 번데기 모양으로. 얘를 세타라고 읽으면 돼. 보통 각을 표현할 때 세타라고 많이 하게 돼. 그리고 이제 삼각 함수의 그래프로 가면 이제 각이 x가 되겠지. 함수 x축 y축으로 그려야 되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보통은 이제 세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요 괄호 1, 2, 3, 4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안 어려워. 제 1사분면의 각은 세타가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0도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돼? 90도보다 작아야 되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아야 돼.
근데 얘가 영도가 어떤 영도인지 모르지. 왜냐면 잘 봐봐. 영도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영도일 수도 있지만 얘가 한 바퀴 돈 영도일 수도 있고 두 바퀴 돈 영도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도를 표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용해 주려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을 더해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360 몇 바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수 바퀴를 돌면 시초선에서 멈췄겠지. 근데 거기에서 더 간 게 0도와 90도 사이면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 또 그러면 세타는 마찬가지 원리면 90도 초가 180도 미만일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n을 더해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안 하면 틀린다 얘들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처럼 그냥 이렇게 도형에서 나타내는 뭐 95도 이런 상태가 아니라 얘가 계속 회전할 수 있는 상태를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것은 360에 국한되지가 않는다. 알겠지? 요거 해놔야 안 틀려 답. 그 다음 3, 4분면각은 그럼 얼마야? 360n 플러스 여기니까 뭐 사이야? 180과 270 사이지. 도 여기 써주고. 그 다음에 또 4, 4분면각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360n 플러스 270 초가 360n 플러스 360 미만 이렇게 해주면 되죠. 필요하면 도 써주고. 아무튼 그게 이거야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 360n 플러스 0초가 360n 플러스 90 미만이면 1사분면각. 여기 형광펜 좀 쫙쫙쫙 해놔.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좀 더 익숙해지고 할 거고 지금 개념 체크 1번에 4개, 2번 4개, 3번 4개 지금 싹 다 풀어 그냥. 그리고 풀다가 선생님이 해줄 거거든. 풀다가 좀 헷갈리는 거 체크해놓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넘어가자.
한 1, 2분만 더 주고. 자, 여기는 그냥 선생님이 답을 불러줄게. 자기가 해봐. 1번은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주고요. 2번에 1번은 360n 플러스 70도. n은 굳이 정수라고 나타내도 되지만 그냥 n이라고 해도 돼. 360n 플러스 70도. 알파만 잘 맞으면 된다 얘들아. 70도. 2번은 360n 플러스 310도. 3번 360n 플러스 250도. 4번 360n 플러스 130도. 3번에 1번 제2, 4분면, 2번 제3, 3번 제4, 4번 제1. 자, 좀 헷갈리는 거 아니면 좀 선생님이랑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1번은 다 그림 그려야 되니까 그냥 하고. 2번, 3번 중에 3번이랑 몇 번에? 2번에 3번이랑 오케이. 자, 1번은 왜 시초선이 이렇게 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 여기 60도 이 정도 해주면 되겠죠. p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5x, 5p는 선생님이 이제 좀 생략을 할게. 570도는 얘들아 우리가 요 정도는 좀 외워놓을까? 한 바퀴가 360도. 두 바퀴 몇? 720도. 그 다음에 세 바퀴는 1080도. 네 바퀴는 1440도까지는 그래도 좀 간헐적으로 나오거든. 가끔가다 나오니까 이 정도는 외워놓으면 편해. 그러면 2번은 얼마를 뺄까? 360 빼야 되지. 360 빼면 210도니까 한 바퀴 돌고 210도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210도인데 210도는 얘들아 180을 넘어가잖아. 유재 얼른 와 앉아. 유재 여기 앉아. 괜찮아 그래도? 아 예. 이제 진짜로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앞에 거 영상으로 봐야 돼. 네. 자, 그러면 210은 180 넘어가고 180 넘어간 다음에 몇 도 더 가야 되지? 이렇게 있다면 30도 한 바퀴 돌고 30도 더 가야 되지. 이렇게 여기 30도 이렇게 하면 되지. 되네? 아니면 여기를 150도라고 써도 되고 여기 요만큼을 150도 이렇게 써도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240도는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한 마이너스 180 180에서 얼마 더 가야 돼? 60 더 가야 되지.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240도죠. 그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120도 써도 돼. 이렇게 작은 각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5는 일단 무엇을 빼야 되냐? 405에서 360을 빼봐야지. 그 5, 4, 45도거든? 그러니까 얘가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360 온 거지. 거꾸로 돌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몇 도 더 가야 돼? 45도를 더 가야 되잖아. 그러면 45도면 한 중간 정도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45도 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얘가 동경이니까 여기가 동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초선 여기 45도 여기에 적으면 되겠네. 그다음에 얘 제일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2번에 3번, 4번. 3번은 마이너스 나오면 일단 여기 얘들아 마이너스가 나오면 얘를 더해보거나 얘를 더해보거나 얘를 더해보거나 얘를 더해보면 돼. 그게 제일 편해. 봐봐. 일단은 일반각꼴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여기 더하기 360 하면 얼마지? 그러니까 360에서 110을 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빼면 250도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야지. 360 곱하기 사실은 마이너스 1 하고 음의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 플러스 몇 도를 가야 250도를 가야 마이너스 11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n만 써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몇 도와 동경이 겹쳐지는 거지? 몇 도? 250도라는 동경이 겹쳐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얼마 더해야 돼? 양수로 바뀌려면 720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720을 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720 마이너스 590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빼면 130이죠. 그러면 얘는 사실은 이렇게 된 거거든.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720에다가 더하기 130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음수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360을 더하거나 720을 더하거나 양수값으로 고쳐줘서 그 나온 값이 알파야. 알겠죠? 그리고 정수는 굳이 쓸 필요 없다. 그냥 n이라고 쓰면 된다. 자, 혹시 3번에 질문 있냐? 괜찮아? 98페이지. 98페이지 1번에 자, 이제 일반각 연습해보자. 문제 지영이 읽어보자.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인데 각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자, 밑줄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 자,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냐면 1사분면의 각은 0도와 90도 사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선생님이 말했지. 몇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니까 360n을 더해라. 그러니까 0은 안 써도 되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선생님이 n은 뭐라 그랬지? n은 정수죠. 그지? 그거 기억하고 있어. 근데 그럴 때 각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은 그럼 얘가 세타가 3분의 세타가 돼야 되니까 각각 얼마로 나눠줘야 3으로 나눠줘야 범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 그럼 나누기 3 해보자. 그러면 쟤는 일단 120n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세타가 100, 이걸 이렇게 되는 거 알지 얘들아? 요렇게 해줘야 돼. 120n 플러스 30 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 3분의 세타는 120n과 120n 플러스 30 사이인데 n은 정수니까 n에다가 0, 1, 2 이런 식으로 대입해보면 어느 순간 반복되는 순간이 나와. 한번 해보자. n에다 0 대입하면 얼마예요? 3분의 세타가 0과 30도 사이가 되지. 그 얘기는 뭐냐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0도가 여기고 30도가 이 정도 됐을 거 아니야. 그 요 사이 어딘가에 이 3분의 세타라는 동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일단 여기는 몇 사분면이니까? 1사분면이니까 일단 제1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n에다 1 음수할 필요 없어. 어차피 반복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 n에 1 대입하면 얼마야 얘가? 120초가 150 미만 이렇게 되겠죠? 그럼 120과 150은 90도에서 30도 더하면 120이고 90도에서 60도 더하면 150이니까 요 사이에 3분의 세타라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또 몇 사분면에 있을 수 있어? 2사분면에 있을 수 있어. 자, 그럼 n에다 2 대입하면 얼마니? 240 3분의 세타 270. 그럼 240, 270은 270 여기거든?
그러면 그거보다 30도 작은 게 240도니까 또 이 부분에 3분의 세타라는 동경이 있을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제 3, 4분면에도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럼 n에다 3 대입하면 얼마 되지? 360 플러스 30이야. 이게 0일 때랑 똑같잖아. 그치? 한 바퀴 돌고 이게 초선에 딱 온 거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여기부터는 안 해도 되죠. 또 똑같이 반복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답이 제1, 제2, 제3, 4분면이고. 자,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1-1번 해봐. 자, 푼 사람 밑에 것도 풀어봐. 1-2번도. 답이 뭐 나와 얘들아? 2, 4 이렇게 2, 4 분명 4, 3 두 개가 나와요. 이 경우에는 혹시 틀린 사람 좀 고쳐보고요. 일단 그러면 식만 좀 하고 넘어가고 혹시 틀린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세타가 제 3, 4분면각이라고 했으니까 세타는 여기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180초과 270 미만인데 몇 바퀴 돌고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주고 각각 얼마로 나눠준 거야? 2로 나눠준 거지.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n에다가 얼마부터? 0, 1, 2 이런 식으로 대입하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온다? 반복되는 순간이 온다. 자,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놓고요. 1-2번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 하기 전에 다시 97페이지로 와라. 오늘 호도법도 나가야 되는데.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뭐 얘는 암기해도 되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잘 암기를 안 하거든. 왜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야. 이게 케이스가 5개가 있는데 두 동경이 일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은 가정 자체가 뭐냐면 동경이 2개가 있는데 어떤 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1번 두 동경이 일치하려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야. 근데 어떤 다른 각이 한 바퀴 돌고 이만큼 온 게 얘가 이제 베타였다 쳐봐. 그러면 이 둘에 대한 관계식을, 이 관계라는 거는 관계식으로 나타내라는 건데 일단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몇 도지?
360도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잖아. 그러니까 동경일체 얘가 이제 한 바퀴를 더 돌고 알파 요만큼 간 걸 베타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한 바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두 바퀴 돌고 또 갔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동경일치한다는 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몇 바퀴야? n 바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n 바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한 바퀴를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좀 인지를 할까? 한 바퀴는 그냥 360 곱하기 1이잖아. 그지? 두 바퀴는 뭐야? 360 곱하기 2잖아. 근데 이제 정수 바퀴를 말하는 거니까 그냥 360n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누가 큰지는 모르지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큰 거에서 작은 각을 뺐을 때 뭐가 나오면 360n이 나오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상황을 알려준 거지. 아니면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상황을 알려줬을 때 이렇게 관계식으로 세울 수 있어야 돼. 빼면 그러니까 요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뺐을 때 한 바퀴나 두 바퀴나 세 바퀴 땡땡땡 요렇게 n 바퀴가 나오면 된다. n 바퀴. 자 그러면 2번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이게 뭐냐면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어. 예를 들어서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일직선상에 있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요렇게 한번 해볼게.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첫 출발점이고 얘의 반직선이 요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요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알파라고 했을 때 얘를 베타라고 하라는 거야. 방향이 다르지 지금. 그럼 이럴 때는 관계식이 뭘까? 큰 거를 베타라고 한다면 그냥 큰 거 이거 교재랑 똑같이 맞출까? 큰 거를 알파라고 할게. 큰 거를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에서 베타 빼면 반바퀴지. 근데 이 반바퀴 180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180도가 나오는지 몇 바퀴 차이 나고 180도 차이 나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또 앞에 뭘 붙여줘? 360n을 붙여주는 거야. 몇 바퀴 돌고 180도 차이 나는지를 모르니까. 왜냐면 봐봐. 이렇게 하면 180도 차이지만 알파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았어. 그리고 나서 더 갔어. 그러면 이때는 이 알파라는 각도에서 베타를 뺐을 때 그러니까 요 베타만큼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을 더 온다면 얘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180도만큼 더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180이 아니라 뭐야? 360 한 바퀴 돌고 180도 차이 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차이가 나는 거는 180이지만 사실상 몇 바퀴 돌고 180 차이가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항상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 360n. 이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얘네 둘이 몇 바퀴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니까 사실 얘만 중요하죠. 얘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야. 360에는 계속 따라다니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x축이 여기니까 이렇게 대칭이라는 거지. 그러면 너네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선생님이 베타라고 하면 얘가 알파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알파에서 이 베타만큼의 각을 더하면 몇 바퀴? 얘 베타잖아. 얘 똑같이 베타잖아. 이 대칭이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에서 요 베타만큼의 각이 똑같으니까 x축 대칭이니까 베타만큼 더 가면 뭐야? 한 바퀴지. 그러니까 두 각의 합이 한 바퀴가 돼야 되는 거지. 두 바퀴일 수도 있고 세 바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360n. 합이 360n이 되면 되고. 네 번째, y축 대칭은 이렇게 얘를 알파라고 했을 때, 얘 베타라고 할까? 베타라고 했을 때 요게 알파야. 요게 알파면 알파에서 베타만큼 더 가면 180도가 되겠지. 더하면. 그러니까 더했을 때 180이 돼야 돼.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모르니까 360n 플러스 180.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한 대칭은 요거는 한번 그려봐 얘들아. 요렇게 선생님 따라서 얘가 x축 y축이고 그 다음에 얘가 y는 x지. 이거에 대하여 대칭인 두 각을 그려볼래 얘들아?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 베타라고 하고 얘를 알파라고 하면 이 둘의 관계는 뭘까 얘들아? 알파에서 베타를 더하면 몇 도가 나와? 90도가 나오지. 그러니까 360n 플러스 90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너네가 계산을 하면 돼. 그리고 상황이 이제 요거 까먹을 것 같은 사람 좀 익혀놓고 암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림 그려서 풀면 되거든? 해보자 그러면 99쪽. 아이고 99페이지 천천히 해볼까? 세타가 일단은 문제 읽어볼까? 건우 읽어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위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라. 단도 읽어줘. 단 세타는 세타는 0 초과? 초과 90도 미만. 오케이. 자, 그 여기서 봐봐. 일단 세타가 양수니까 누가 클까? 세타가 클까? 7세타가 클까? 7세타가 크지? 그러면 큰 거에서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뺐는데 동경이 일치하려면 예를 들면 이거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세타면 그냥 쉽게 생각하려면 한 바퀴만 돌고 얘를 7세타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7세타에서 세타 빼면 한 바퀴지. 근데 사실은 몇 바퀴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얼마? 360n. 단 n은 뭐야? 정수라는 것은 너네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죠.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언급을 해줘야 되고. 그럼 6세타가 360n이야. 그럼 일단은 뭐 하고 싶어? 양변 뭘로 나누고 싶어? 6을 나누면 세타는 60n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세타를 가지고 요 식을 이용을 해야 돼. 요거 이용해야 돼. 요걸로 문제 풀어야 되거든. 근데 세타가 0초가 90 미만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세타 자리에 뭘 대입해? 60을 대입하면 돼. 세타에 60 대입이야. 그러면 60이 뭐야? 60n이 0과 90 사이지. 맞아요? 그럼 n은 항상 선생님이 뭐부터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 0부터 대입해봐. 그럼 0 대입하면 모순이 되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n은 0이 아니었던 거죠. n에 1 대입하면 성립하니?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n이 얼마였던 거야? 1이었던 거야. 이해돼? 그렇다면 그때 그럼 여기에서 n에 2 대입하면 또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안 넘어가니까 안 되니까 n이 1이었던 거지. 그러면 세타는 각 세타의 크기 모두 구하시오. n에다 얼마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세타는 뭐다? 60도였던 거지. 그래서 이때는 60도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사실 모두 구하시오가 나오잖아. 대부분 여러 개의 각이 나와. 얘는 좀 특수한 경우고 좀 여러 개가 나오거든. 2-1번 지금 해봐.
2-1번 지원이 읽어보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고 단 세타는 0초가 180 미만이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세타가 양수니까 당연히 5세타가 클 거고,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상황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얘가 5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5세타에서 세타를 뺀 거, 그러니까 특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특수각이라는 건 뭐냐면 90도나 180도나 270도 또 내지는 한 바퀴 이런 숫자가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이 세타만큼을 빼면 뭐야? 180도인데 몇 바퀴 차이 나고 180도인지 모르니까 360n 플러스 180이라고 해줘야지. 그러면 4세타가 360n 플러스 180이니까 당연히 이제 뭘로 나누고 4로 나누면 세타는 90n 플러스 45. 그 이 세타가 뭐와 뭐 사이니까 0과 180 사이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지 않아도 이거를 계산해보면 되지. 어차피 n은 0부터 대입할 거니까 선생님이. 그럼 0 대입하면 세타가 뭐예요? 45도지. 그럼 이거 요 구간에 들어가잖아.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야. 45도 될 수 있어. 세타는 45도 가능. 그 다음에 또 n에다 1 대입하면 90n, 그러니까 n에다 1 대입하면 90 플러스 45니까 135도고 얘도 성립하죠. 근데 n에다 2 대입하면 이미 180이 넘어가니까 여기부터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각이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2-2, 2-3 숙제고 우리가 시간이 한 13분 정도 남았으니까 호도법 나갈게. 자, 호도법. 자, 지금까지는 거기 개념을 한번 태경이가 읽어볼까? 지금까지는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45도, 70도, 120도와 같이 도를 단위로 하는 60분법을 사용하였다. 이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새로운 단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후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도라 하면 거기서 끊으면 돼. 여기까지만 읽어보자. 이해됐나? 뭔 말인지? 우리가 이게 45도, 70도 이렇게만 표현을 했었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대? 60분법이라고 한대. 이제는 30도, 40도 뭐 이런 도 단위를 이제 안 쓰게 될 거야. 뭘로 바꿀 거냐면 60분법을 무슨 법으로? 호도법으로 바꿀 거고 일단은 그 호도법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고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야? 고쳐서 풀어야지. 그지?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60분법으로 하면 함수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하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게 호잖아 얘들아. 이 원에서 이게 호죠. 호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이걸 약속을 했는데 뭐냐면 요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10cm다. 반지름 잴 수 있잖아, 자로. 근데 그거를 줄자는 얘들아 구부러지지. 줄자를 세워서 재면 그 10cm를 여기를 잴 수가 있거든. 세워서 재면 되잖아. 그지? 요렇게. 그럼 요만큼이 지금 몇 cm다? 10cm가 되는 그 지점을 교점을 이렇게 잡아. 그랬을 때 요 각도가 나오지 얘들아. 걔를 알파도라고 하기는 했는데 일단 너네가 호도법을 모르니까 알파도라고 한 건데 사실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1라디안이라고 할 거야. 1라디안이 뭐냐면 원에서 왜냐면 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각이 뭐라고 그랬냐면 회전한 양이라고 했지. 근데 얘가 계속 회전하면 결국 뭘 그려? 원을 그리잖아. 그러니까 원에서 각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라디안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반지름을 한 번 갔을 때 만난 그 교점하고 원의 중심하고 이루는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한 거야. 그 요만큼을 이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그냥 얼추
요만큼 또 갔다. R만큼 또 갔다. 그러니까 여기 10cm인데 요만큼 호가 20까지 갈 때까지 갔어. 그러면 얘가 몇 라디안? 몇 라디안? 2라디안이 되는 거야. 3라디안, 4라디안 이런 식으로 단위를 바꿔버렸지. 그러면 이 1라디안을 아직은 모르니까 알파도라고 한다면, 각도라고 한다면 알파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비례식으로 이거 원주죠. 원주 공식 뭐야? 그럼 원의 넓이고 2파이알이지. 그러면 얘가 알파도일 때 R이잖아. 너네 이거 기억나니? 중학교 1학년 때 얘가 20도일 때 요 호의 길이가 만약에 4cm야. 그럼 여기 60도면 여기 호의 길이 얼마 돼야 돼? 응? 12cm 돼야 되지. 왜냐면 중심각 몇 배 됐으니까. 3배 됐으니까 얘도 3배 하는 거거든. 그렇게 얘를 만약에 어떻게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20대 4는 뭐 대 뭐겠어? 60대 X겠지? 예. 그거를 요대로 옮겨 적어보자. 알파 대 뭐는? R은 전체 중심각 몇 도야? 360도일 때 얼마가 나와? 2파이R이 나오지. 요거 이해돼? 요거랑 사실 똑같은 거다. 그죠? 근데 나 지금 누가 궁금한 거지? 이게 알파도가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그 알파도를 구하려면 알파 이거 외항의 곱 내항의 곱 같다. 알파 곱하기 2파이R은 360R. 그럼 양변에 뭐 약분해? R 약분해. R 약분해. 또 뭐 약분해? 2 약분해. 얼마야 얘는? 180. 근데 알파도가 궁금하니까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파이분의 180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는 1라디안 각도야. 1라디안으로 보는 거야. 알겠죠? 외워야 돼. 이걸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알파는 파이분의 180도라고 하고 걔를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약속했구나. 이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파이분의 만약에 뭐 360도다 그럼 뭐야 얘는? 2라디안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호도법으로 고칠 줄 알아야 돼. 그 내용이지. 요거 선생님이 한 줄 설명한 거야. 나랑 똑같이 썼나? 아니네요. 비례식의 순서는 바꿔서 썼네. 근데 어찌됐건 비례식은 순서만 잘 어그러지지만 않으면 어떻게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형광펜 파이분의 180도를 1라디안이라 하고 이것을 단위로 하여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 한다. 라디안은 합성어인데 반질은 앵글 뭐 이거 합쳤다 뭐 그런 뜻이고 호도법의 관계. 자 일단 요거를 우리가 지금 배웠지. 1라디안을 파이분의 180이라 한다. 그러니까 파이분의 180도는 1라디안으로 고칠 수 있죠.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땡땡 해볼까? 참고로 만약에 내가 각도에서 파이가 나오면 180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예. 파이에 180 대입하면 1라디안으로 환산할 수 있겠지. 예. 이해돼?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어. 파이분의 360도는 그럼 몇 라디안이겠어? 2배 한 거니까 2라디안이잖아. 그러니까 100파이에다가 뭐 대입하면? 180 대입하면 라디안으로 고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2라디안. 여기까지 이해돼? 요거 형광펜 해라. 발표하고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저 앞에 나온 거는 여기서 그냥 너네 중학교 과정 다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양변에 파이 곱하면 뭐야? 180도는 파이 곱하기 1라디안이지.
그지? 그럼 1도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 뭘로 나눠? 180도로 나누면 되죠.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주면 되지. 그지? 자, 그러면 고치는 방법 알려줄게. 여기에서 30도를 지금 뭘로 고치고 싶은 거야? 라디안으로 고치고 싶은 거야. 그러면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사실은 여기다 뭐 곱하면 30 곱하기 30 곱하기 30 하면 라디안으로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80분의 파이에다 곱하기 30 한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자, 외워라 이제. 60분법을 라디안으로 고치려면 얘를 곱해야 돼. 180분의 파이. 근데 이렇게 외우는 팁을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라디안으로 고치려면 각도가 약분이 돼야 되거든. 얘는 사실은 각도도 약분이 된 거야. 단위도 약분을 하는 거거든, 사실은. 여기에 원래 도가 있었던 거야. 근데 각도도 같이 약분을 시켜준 거야. 그래서 너네 이렇게 인식할까? 도를 없애야 되잖아, 라디안으로 바꾸려면. 그러니까 180도가 뭐 어디에 있어야 돼? 분모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라디안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라디안을 각도로 바꾸고 싶은 상황이 있으면 파이에 180 대입. 봐봐. 만약에 6분의 파이를 다시 이게 라디안으로 지금 표현이 된 건데 각도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파이에다 180도 대입하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파이분의 180이냐 180분의 파이냐 이게 헷갈리거든, 결국에 분모 분자를. 그래서 각도를 라디안으로 고칠 때는 요 도를 약분시켜줘야 되니까 180도가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암기해야지. 요 정도 선생님이 알려주면. 알겠지? 고치는 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부채꼴 오늘 못하겠네. 일단 101페이지 가볼래? 101페이지 가면 자, 여기 나왔죠. 이게 60분법의 각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라디안으로 바뀌는 거고, 라디안을 60분법으로 고칠 거면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뭐라고 했지? 파이에 얼마 대입하라고? 180도 대입하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일단 요 정도는 외워놔야 돼. 이걸 고치고 앉아있으면 걔는 좀 모자라네. 이거 외워놔야 돼. 이거는 약간 구구단처럼 삼각비 뭐 사인 30도 2분의 1 이런 것처럼 요거 외워야 돼. 0도는 0이고요. 30도 6분의 파인데, 자, 여기를 기준 선생님이 잡아줄게. 얘가 파이잖아. 180이. 파이지. 그럼 90도는 2분의 파이지. 그럼 45도는 또 2로 나누니까 2분의 1하니까 또 4분의 파이지. 그 다음에 180을 3으로 나눈 게 60도잖아. 3분의 파이. 근데 180을 6으로 나눈 게 30도잖아. 6분의 파이. 그 다음 얘는 이제 270도는 어디서 생각하면 돼? 90도에서 몇 배 된 거야? 3배 된 거니까 2분의 파이가 3배 되는 거지. 2분의 3파이. 360도는 당연히 180도 2개니까 2파이. 이렇게.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넓이 호의 길이는 오늘 못하고 넘어가. 개념 체크 1번 빨리 풀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아, 네. 얘들아,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뭐야? 뭐를 곱해야 돼? 180도 분의 파이지. 왜? 지혁이 왜? 너무 시끄럽네요. 아, 쟤네 아직 그 중학교 입학도 안 하고 초등학교 졸업했잖아. 그러니까 백수들이잖아. 그러니까 백수들이라서 힘이 넘쳐나.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은 힘이 넘쳐나. 선생님이 기가 빨려요. 국어쌤도 수업 끝나면 기빨리신다고. 걔 내가 기빨린다는 얘기 했더니 그 또 조그마한 여자 있거든. 되게 명랑한 애 있어. 걔가 이래. 수업 중간에 선생님, 오늘도 기빨리셨나봐요. 왜? 눈에 다크서클이 많이 보여요. 막 이래. 그래. 와우. 쉽지 않아. 엄청 귀여운데 엄청 기빨려요. 야, 이거 시켜볼게.
근데요. 쌤, 응? 올킬 반이라는 게 있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죠.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왜? 모든 문제를 다 죽인다. 올리. 그래서 재작년까지 있었어요. 이제 없네요. 이제 없어요. 올킬은 뭘 올킬이야? 지가 올 다이. 지가 죽어. 1번에 1번 지원이 3분의 2. 3분의 2 파이. 2번 데이 8분의 29 파이 18분의 29 파이. 3번 태경이 2번까지 했는데요. 2번도 아니잖아. 했어. 3번 건우. 36분에 135 파이. 자 36분의 135 파이 나왔어? 예. 여기서 선생님이 팁을 줄게. 약분되는. 뭔가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잖아. 그러면 135를 더해봐. 1 더하기 3 더하기 5 얼마야? 얼마야? 9지. 그럼 9의 배수야. 그래요? 더해서 9 나오면 9의 배수야. 더해서 9의 배수 나오면 9의 배수야. 9로 나눠. 9, 1은 9, 45니까 9, 5, 45, 9, 4, 36, 4분의 15파이까지 가야 돼. 오호. 그러면 더했는데 3의 배수 나오면 3의 배수야. 3이랑 9만 쓰일 수 있어. 알겠지? 기억해놔. 4번 마이너스 그냥 살려주면 돼. 나도 그냥 써주면 돼. 따라서 4번 유재야. 마이너스 9분의 35파이. 오케이. 마이너스 9분의 35 파이. 2번에 1번 주원이 아직 안 했어? 빨리 해. 이것도요. 지금 시간 조금 지나긴 했는데 1분만 더 하자. 1분만 빨리빨리 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파이에 180대 지역이 2번에 1번 예? 몇 도야? 126도? 그렇지. 얘는 도를 해줘야죠. 186도. 2번 유리. 아직 못 풀었어. 주씨. 뒤에 민준이. 못 풀었어요. 기다릴게. 풀어봐. 유리는 3번 풀어봐. 시킬게. 4번 서연이. 자, 2번 민준이. 204. 3번 유리. 390도. 4번 서연이. 마이너스 140도. 오케이. 자, 그러면 3번까지는 해야 돼. 반지름 그건 못해도. 3번 봐봐. 일반각 우리 지금 배우고 넘어왔지? 자, 예. 복습. 일반각 뭐였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었지? 세타를? 300, 그렇지. 360n 플러스 알파였는데 알파의 단위는 몇 이상, 단위가 아니라 알파의 값은 몇 이상 몇 미만이었지? 0 이상 360 미만이었죠? 근데 이게 사실 360도. 얘들아, 이게 360도를 라디안으로 고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180도 분의 파이니까 몇 파이? 2파이지? 그래서 360에다가 뭐 대입하면? 2파이 대입하면 라디안으로 나타나는, 호도법으로 나타낸 일반각이 되는 거야. 단순해. 그러니까 뭐만 했어? 360도 자리에 2파이만 대입하면 호도법으로 나타낸 일반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3번에 1, 2, 3, 4번 푸는데요. 2n파이가 되는 거야. 태경이 이해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왜 동공이 그렇게 느낌이 이상한데? 동공의 느낌이. 초점이 맞고 있는 거야? 약간 맛이 갔는데요. 네. 듣고 있지? 네. 그러면 얘를 라디안으로 먼저 고치고 2n파이로 가야지. 그지? 그럼 50도는? 아니면 그냥 너네가 편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원래 일반각으로 하고서 이렇게 바꿔도 되고. 얘는 그냥 사실 50도는 뭐 바꿀 것도 없죠. 2n파이 플러스 50도만 고쳐주면 되니까 50도는 그냥 여기다 쓸게. 180도 분의 파이니까 얼마야? 18분의 5파이. 이렇게 쓰라는 거야. 알겠지? 2n파이 플러스만 붙여주면 돼. 그리고 570도도 고칠 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일단 그냥 얼마 빼버려. 빼면 얼마야? 120이야? 120은 180도 분의 파이니까 260. 6으로 나누면 3분의 2파이 120도. 그러면 2n파이 플러스
3분의 2 파이 이렇게 써주면 2번 답이죠. 3번, 4번 너네가 해봐. 아 잠깐만 570도 빼 360 빼면 얼마야? 212. 아 미안 선생님 120이라고 했네. 더하기를 잘못했네요. 더하기 빼기를. 이거 오답이야. 0, 0 약분하면 3으로 되나? 3, 6, 18, 3, 7에 20 6분의 7 파이. 이거 210인데 120을 썼어. 따라서 2n 파이 플러스 6분의 7 파이. 요거 수정해 놓으세요. 아까 선생님이 틀렸으니까. 3번, 4번도 너네가 해놓고 그 다음에 4번은 아직 하지마. 그 다음에 102 쪽 해야 돼. 102 쪽까지. 제가요? 지금. 네가 지금 내가 해? 야 수능 보러 갈 때 네가 볼 거잖아. 아니, 자 지금 이동해서 자습실에서 5시까지 자습하고 가세요. 102 쪽까지 싹 다 풀고 가. 아까 그 4번 빼고. 유재야 선생님 영상 올려줄 거니까 한번 최대한 해보. 지영이 이동해. 근데 어. 저번에 올려주신 거 어. 금요일 거 말고 어. 일요일 거 올려주셔서